안녕하세요. 비용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검은콩 황태전 이것을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서 드셔보셨나요?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맛도 괜찮죠. 기운도 나실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좋은데 그런데 콩을 삶고 가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콩 대신에 두부를 활용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모양도 훨씬 잘 갖추어져요. 그래서 두부하고 황태를 갈고 거기에다 계란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검은콩 황태전, 두부 황태전 이렇게 비슷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추어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추어탕은 하도 많이 들어봐서 다 아는 건데 하실 수 있는데요. 추어탕 만들기를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어탕이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좋은지를 알고 나면 이것을 조금 더 기분 좋게 그리고 자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추어가 들어가죠. 추어는 되도록이면 무항생제 추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추어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대파, 마늘, 양파, 우엉, 식초 이 정도 넣고 이제 푹 삶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푹 삶아지고 나면 사실 갈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국자로 이렇게 젓기만 해도 대충 갈아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뼈째 완전히 곱게 갈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체에 한번 이제 그냥 이렇게 비비든 아니면 믹서기에다 갈든 해서 체에다 뼈를 한번 걸러내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드셔도 그게 잘 씹히는 느낌도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이미 근감수증에 이제 있고 이런 분들은 그 거친 느낌이 조금 싫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에다 한번 걸러서 그 이제 뼈 부스러지고 요것은 걸러내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래기라든지 아니면 얼갈이 배추를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얼갈이 배추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부분 얼갈이 배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쥐누니콩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황태에다가 검은 콩을 갈아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추어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쥐누니콩을 갈아서 들어가고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이제 추어탕을 만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쥐누니콩을 갈아서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푹 끓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영양소 그 분석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만드는 그 추어라든지 얼갈이 배추는 또 이 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가져온 거니까요. 자, 이렇게 추어 100g당 단백질량이 15.6g 들어있어요. 에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황태에 단백질이 80g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15.6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소고기에도 16g, 17g밖에 안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15.6g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철분이 2.9가 들어가 있고요. 칼슘이 790m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추어탕을 골다공증이 좋아지고 싶은 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권해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단백질과 이 칼슘, 철분 이런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추어탕을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량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철분이라든지 칼슘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을 같이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거지나 아니면 얼갈이 배추 이 100g당에는 채소는 아무래도 단백질량은 좀 적게 들어있죠. 그래서 단백질은 2.9g 들어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철분이랑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료가 뭐가 들어가죠? 쥐누니콩이 들어가죠. 자, 쥐누니콩에는 단백질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단백질이 이제 34.7, 하얀 콩은 36g인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35g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쥐누니콩이나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이런 또 파이토케미칼들이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뼈가 약하신 분,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추어탕을 권해드린 건데요. 자,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뭘로 끓인다고 그랬죠? 그 기본 베이스 육수가 황태 육수잖아요. 자, 여기에 황태가 또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도, 찌개를 끓일 때도, 이렇게 추어탕을 끓일 때에도 기본 베이스로 계속해서 황태가 들어가니까 그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황태. 그러면 뭐 우리가 육수를 끓일 때 솔직히 황태를 몇 마리를 넣겠어요. 뭐 여러 마리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몇 개, 황태채 얼마 이 정도를 넣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꾸준히 날마다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누적이 돼서 이제 건강의 어떤 저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태 육수에 황태 대가리, 황태채, 멸치, 다시마, 대파, 양파, 마늘, 황기, 우엉, 표고버섯, 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쥐눈익풍에 들어있는 칼슘이 지금 14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어가 아까 780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유는 칼슘의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우유에는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우유는 100ml에 100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추어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의 몇 배? 7배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이고 그러면 뭐 우유 먹을 필요 없겠네? 이건 아니에요. 우유는 100ml, 150ml, 어떤 경우에는 뭐 500ml, 1000ml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추어를 뭐 100g, 200g 이걸 날마다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우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추어에는 영양이 많이 이제 농축되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특히나 더 약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추어탕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칼슘 영양제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 칼슘이라는 것도 아니면 다른 영양소들, 이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어떤 성분 하나 그것만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흡수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특히 산소를 우리 몸에 근육세포들에 잘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분이나 칼슘 함유율이 높고 단백질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추어탕을 드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추어탕을 조금 더 자주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오늘 제가 강의를 잘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라고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추어탕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있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다. 왜? 이것을 황태 육수도 푹 끓여낸 거고, 그 다음에 추어도 오랫동안 끓여서 으깬 거고, 그 다음에 얼갈이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추어탕을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고민되어서 저희 한의원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이 추어탕만큼은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오히려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른 음식들도 오히려 잘 드실 수 이렇게 이제 바뀌는 몸의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골다공증이 있다, 아니면 이제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자꾸 여기저기 뼈마디가 좀 아프고 좀 살이 빠지는 느낌이다, 아니면 기운이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추어탕을 조금 더 열심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추어탕 많이 드시고 한 주간도 기운차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